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시장이 그냥 훈풍이 돌고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여러 명의 트레이더들, 그리고 그분들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분의 견해들과 호재거리 이슈가 있는 코인들의 중첩점을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찾아보면 대충 큰 흐름에선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막 이렇게 투자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냥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단기와 중기적, 장기적인 거는 올해 연말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고 있고 도지코인이 상승률이 되게 그죠? 한국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그리고 상승률이 되게 많은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외환 거래자들이 많이 개입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엄이 없어요. 프리미엄이 거의 1%가 채 안 돼요. 0.52%, 0.61%, 비트코인 기준에서 5천만 원이 넘어버린 상황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이더리움도 350만 원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전체적으로 없고 시장은 야금야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 게 지금 빠져나갈 때가 아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전 세계 구글 트렌드거든요. 이게 90일짜리예요. 3개월짜리인데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에 상승했을 때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관해서 관심이 어떠냐? 자, 이게 한 달짜리거든요.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2주 전만 해도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올림픽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인데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을 보면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예. 야금야금씩 이제 줄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현금화를 하고 나서 그냥 나가는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죠.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부처라는 트위터 상에 이제 활동하는 그 트레이더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과도한 희망회로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끝나기 전까지 이번 연도 넘어서 다음에 2022년 어느 순간까지 2만 달러까지 갈 거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1만 달러 우위는 가지 않을까라고 이분이 예측을 해요. 그래서 2만 달러가 올해 연말까지는 아니지만 내년 어느 1분기까지는 이 정도 간다라고 이분은 예측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그냥 트레이더 분이 그냥 분석으로 해서 이걸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1억 이상,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홀딩자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도미넌스를 보고 예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크립토 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달 중순 이후 이번 달 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 상승 우위다. 비트 상승 우위다. 근데 알트는 완만한 상승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사토시 마켓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토시 마켓이 많이 하락해 있는 와중에 지금 야금야금 반등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토시 마켓에서 반등을 못하고 있는 펀더멘탈 괜찮은 코인들도 되게 많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몇몇 개 알트코인은 상승을 좀 진폭을 많이 그리는데 그 외에 대부분 코인들은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이 크게는 없는 현재 와중이에요. 그래서 이 크립토 토니가 예측한 걸로 보면 이번 달 말까지는, 이번 달 어느 순간까지는 비트코인 우위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진다. 쭉 빠진다. 그래서 뭐 8월달, 9월달, 그러니까 9월달부터 10월달 무렵 어느 순간까지 되면 10월달 어느 순간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진다. 예, 그래서 알트코인 찐 상승은 이때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호라이젠 측에서 3분기 내에 메인넷을 런칭하고 뭐 젠두 입성 뭐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코인베이스 상장이라든가 대형 거래 상장하고 사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 3분기에서 4분기로 연기를 시켰죠. 그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발표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뭐 활동하시는 분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피셜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분기로 확정된 건 맞고 연기된 건 맞는데 4분기로 따지면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 이내가 되든 10월 달을 뭐 약간 넘기든 이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랑 데이블에서 보면 알트 찐 상승 시즌이 왔을 때 호라이젠 측에서 베리 실버트가 아마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라고 복합적으로 우리가 결론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호라이젠 하나만 보고 그걸 얘기할 수 있냐라고 이제 보실 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지표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은 비트코인 우위, 알트코인이 약간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뭐 대중들이 진짜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이 진짜 원하는 건 알트코인의 찐 상승장이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위주로 해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크립토 토니는 일단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양적 완화, 추경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이 코로나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저도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플로리다에서 여기 23,903개의 새로운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게 하루 동안 기록적으로 달성된 건 이게 가장 큰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인베스팅닷컴에 이게 보고가 됐는데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거는 이게 실업률과 연관돼 있고 추경 예산 편성과 연결돼 있고 금리 인상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테이퍼링이 조기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 시점인 2023년 초가 아니라 2022년 내에 금리 인상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코로나를 뭐 좋아해서 제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다비치 제레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비트코인을 뭐 8년 전에 뭐 다른 분들한테 너 1달러에 사세요. 1달러에 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바보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트위터 이분이 이제 이 문장을 던졌을 때 제가 4시간 전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언제냐면 그 8일날 7일이라고 적었는데 8일날 새벽 1시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더리움 스몰 포지션이 있는데 지금 그 테이크 프로핏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익절하려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분이 이제 익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급등했다고 그래서 지금 뭐 상승장에 취해가지고 뭐 올라타기보다는 조금 꺾일 때를 위시해서 들어가시는 게 저는 이제 단기적 측면에선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주중부터 주말까지 지금 연이어서 계속 올랐잖아요. 야금야금이라도 올랐잖아요. 그럼 보통은 월요일 날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조금 조정 장세로 주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익절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분은 뭐 엔트리 프라이스가
2281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0달러를 넘어버렸잖아요. 나쁘지 않죠. 그것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난 그냥 연말까지 롱텀으로 가겠다. 난 그냥 1000만 원에 그냥 뭐 익절 포인트를 맞추겠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분 같이 생각하실 분은 이분 같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 어쨌건 과열 양상에서 막 불나방 같이 덤벼들진 마시고. 그리고 크립토 토니가 이제 한 가지 더 차트를 올렸는데, 요즘에 이제 다른 분들은 차트를 많이 안 올려요. 비트코인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 이 횡보 구간이 분명히 올 텐데, 박스권 횡보 구간이 올 텐데, 이 구간이 오면 알트코인을 한번 기대해 보자. 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관점을 올렸네요. 이분 같은 경우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크립토 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좀 유명한 사람인데 진짜 네임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잘 맞추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비트코인 상승 관점을 24시간 전에 올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타겟 프라이스를 46,000달러 위로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내까지 1차 타겟이 있고 2차 타겟이 있는데, 1차 타겟이 46,000달러 위, 2차 타겟이 52,000달러 위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타겟을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트위터상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건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뭐 다행히 맞춰져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와중이고, 블록체인에 이거 오늘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3천만 달러 규모의 디파이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고발해 디파이 업계의 감독이 강화될 수가 있다. 요 근래 들어서 인프라법이 나오죠. 그래서 포우코인, 포스코인, 그리고 그 중간계 입장에 있는 브로커들, 그러니까 뭐 거래소들 뭐 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안이 지금 뭐 왈가왈부되면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세제 개혁안이 어떻게 정해질지 디테일하게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적으로만 보고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이건 악재다, 이거 엄청난 악재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되게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호재예요. 사실은 제도권 수용을 위한 하나의 그냥 발편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처음으로 디파이 관련된 뭐 기술 프로젝트에 관해서 그래서 이거 처음으로 뭐 활용한 고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안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안 좋은 건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 토의도 없고 연기하는 거예요. 계속 법안을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야말로 진짜 악재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상승세가 되게 가파르죠. 이더리움도 많이 올라갔지만, 자, 제가 말씀드린 구간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더리움이 갑자기 급등을 엄청나게 막 해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급작스럽게. 뭐 4만 몇천 원대에서 20만 원 가까이 찍은 적이 있었죠. 근데 다가오는 어떤 그 이더리움, 뭐 런던 하드포크가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도 그 디테일한 뭔가 뭐 포우에서 이제 포스로 넘어가면서 이 거리가 사실은 이더리움 클래식한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포우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거니까. 얘는 이더리움은 점진적으로 포스로 넘어가는 거지 갑자기 땡 하고 오늘은 뭐 포우했다가 내일 포스로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채굴량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이더리움 채굴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채굴 코인 중에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많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 그 외에 몇몇 개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들한테도 사실은 이더리움만 채굴했던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채굴을 많이 몰려가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네트워크는 안정화되고 보안은 올라가고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호재로 작용하는 건 올해 연말하고 아마 내년이 될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한테도 그렇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되는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중에 유통되는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또 이더리움한테는 호재로 작용하고, 이런 관점으로 메커니즘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뭐 측면에서는 월요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장세에서는 좀 불안한 장세가 올 수는 있지만 어쨌건 뭐 트레이딩은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중기적인 관점을까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립토 토니가 뭐 신은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호라이즌 측에서 3분기에서 4분기 연기한 시점하고 대입해서 결론 도출을 해보면 대충 흐름이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가겠다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남은 하루 긍정적이게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